자, 오늘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의 1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거랑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차수라는 것은 여기 지수를 말하니까 지수가 둘 다 1이죠.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인데 이런 놈들의 특징은 해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 해가 뭐죠? 해가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미지수의 값이죠. 그럼 왜 해가 무수히 많느냐? 자, 그럼 이런 놈들은 어떻게 풀까요? 자, 우리가 1차 방정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하나였습니다. 미지수가 하나면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미지수가 두 개니까 하나를 일단 고정을 시켜야겠죠. 예를 들어서 x는 1이다. 그럼 x가 1이 되면 얘가 3이 되겠죠. 3 플러스 y는 8이 되니까 이때 y의 값은 5가 되겠죠. 즉 x가 1일 때 y가 5.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2일 때는 2 곱하기 3이니까 6 더하기 y는 8이니까 y는 또 2가 되겠네요. x는 1일 때 y는 5가 되고 x는 2일 때 y는 2가 되고 그럼 x는 3일 때는 3, 3, 9. 9 더하기 y가 8이니까 y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다 보면 해가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x가 정해지면 y 값이 무조건 하나씩 정해지니까.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해가 x가 1일 때 y는 5, x가 2일 때 y는 2,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치 그 좌표를 표현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5 x, y 얘도 2,2 얘도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해가 뭐 무수히 또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놈의 해는 1,5도 되고 2,2도 되고 3, 마이너스 1도 되고 무수히 많다. 예, 이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에 3,1, x가 3일 때 y는 1이 해가 되는 방정식은 해가 된다는 것은 x 대신 3을 대입하고 y 대신 1을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해가 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 한번 대입을 해보면 x가 3이면 9가 되겠죠. 빼기 y가 1이 되면 9 빼기 1은 8. 등식이 성립하니까 예, 해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 대신 3을 대입하고 y 대신 여기 y네요. y 대신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x 대신 3 대입하면 6이 되고 y 대신 1 대입하면 6 더하기 1은 6.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해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도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y 대신 1 대입하면 플러스 2.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마이너스. 등식이 성립하니까 해가 되죠. 자, 여기도 x 대신 3을 대입하고 y 대신 1을 대입하면 이거 0이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니까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3,1을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은 1번과 3번이 되겠지요.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아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은 해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놈들이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연이어 서 있기 때문에 연립이라고 하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나란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려면 요 놈의 해와 요 놈의 해가 공통되는 놈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과정에서는 1차만 나오기 때문에 연립 방정식이라고 1차라는 말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두 개를 나란히 놓는 것. 연립 1차 방정식을 풀려면 이 두 개의 공통근을 구하면 된다. 그럼 지금부터 연립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연립 1차는 생략해도 된다고 그랬죠. 모두 중학교의 과정에 나오는 것은 모두 1차이기 때문에 자, 연립 방정식을 풀 때 제일 처음에 이제 대입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씩 있고 1차이고 두 개가 연이어 서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고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의 1차 방정식으로 고쳐주려면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거죠. x를 없애든 y를 없애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대입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식 중에 두 번째 식을 보면 x와 3y가 같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x 대신에 이 3y를 대입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x 대신에 3y를 대입하면 3y 플러스 y는 16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1학년 때 배웠던 보통의 1차 방정식으로 변했습니다. 자, 더하면 4y는 16이 됩니다. 그럼 양변에 어떻게 합니까? 양변에 역수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y는 4가 됩니다. 그럼 y 값을 구하면 이게 끝이 아니라 y 값을 다시 여기다가 넣습니다. x는 3y와 같으니까 x도 구하고 y도 구해야지 연립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럼 y 대신 4를 대입하면 x는 12가 되죠.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12,4, x는 12일 때 y는 4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도 대입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대입법을 하려면 x는 또는 y는으로 식을 고쳐야 되니까 이 첫 번째 식을 x는 y를 이항한 1-y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x 대신에 이 1-y를 대입해주면 x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통의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즉 x 대신에 1-y를 대입해줍니다. 그럼 x가 없어지니까 보통의 1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럼 3-3y 플러스 2y는 3이 되니까 자, y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y가 되고 3은 소거가 되네요. 0. 즉 y는 0이 됩니다. 그러면은 y는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x는 1 빼기 0이니까 x는 1. 이렇게 대입법을 이용해서 근을 구하면 되겠습니다.